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오다 보니까 예. 국회 앞에 예. 아주 기가 막힌 프랭카드가 걸렸더라고요. 뭐 민주당 프랭카드입니까? 국민의힘 프랭카드. 국민의힘 프랭카드. 뭐라고 걸렸냐면 예. 이재명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예. 그래서 요거를 예. 보면서 김건희는 예.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요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니 근데 그 대통령 영부인은 아무런 뭐 그 관련해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도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근데 내려놓을 필요가 없죠. 그건 이혼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거 이제 패러디에서 하는 건데 그 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를 뭐 소환하고 해서 조사받은 경우도 없지만 예. 어쨌든 나오라니 나가겠다. 예. 3번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200 몇십 번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제대로 수사 받고 있잖아요. 음. 근데 제대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기억나세요? 검찰에서 소환했잖아요. 그랬죠. 불응했죠. 예. 지금까지 안 나가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판결이 있었죠. 대체로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다 집행유예가 됐는데 예. 중요한 판결이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유효하다. 그렇죠. 2010년 10월 이후는 네. 유효하다. 그리고 판결문에 미안합니다. 타사 얘기해가지고. 아닙니다. MBC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나온다. KBS도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 조작한 것이 예. 유죄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이 그 전에 저 세계 계좌로. 최경련의 최강시사에서 뉴스타파 10인보 기자와 심층적으로 웹보를 했어요. 그래서 KBS에서 했기 때문에. 최강 시사만 아주 훌륭한 네. 프로그램이네요. 아, 예. KBS도 보도했습니까? 아 이거 보도했어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은 MBC 보도한 것만 볼까? 아니 정 의원님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상암동에 있긴 합니다. 마포구에 MBC가. KBS도 마포구로 이전하세요. 그쪽이 지역구여서 지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예. 제대로 수사받아라. 네,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말만. 네. 예, 근데 제대로 수사를 지금 아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검찰에 일단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네. 촉구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좀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입장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판결문이 나오니까 뭐 김건희 여사 이름은 안 나온다. 네. 판결문 안 보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럼 바로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한 건 실수죠. 실수죠. 예. 큰 예. 실수죠. 빅 미스테이크.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지난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안 그 나온 이야기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죠. 근데 지난 정부 때 얘기하는데 지난 정부 때가 아니라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꾸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네. 그때 탈탈 털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아. 예. 그래서 지난 정부 얘기한 거를 아까 제가 프랭카드 얘기했듯이 예.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렇게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저는 보는 거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왜냐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바로 전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바로 저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만약에 뭐 수사지휘권이라도 발동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예.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죠.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 내놨던 그 제안을 좀 철회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수사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 먼지털이 수사하는 것처럼 탈탈 털어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먼지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를 검찰이 제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이시고. 먼지 제조 중. 아 그리고 뭐 구속영장 친다 어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는데
증거 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 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대표직 하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뭐 하여튼 뭐 혐의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어떻게 뭐 증거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구속영장을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냥 불체포 특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일반인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검찰이 방탄국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탄국회 프레임을? 그렇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거물을 소환했다, 수사했다. 그럼 바로 영장을 치거든요. 그리고 꼼짝 못할 증거를 내놓고 지금 3번이나 불러놓고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하는 팀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내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거니까 본인들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했다. 근데 민주당이 막았다. 회방났다. 그러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실 수사를. 부실 수사를. 네네. 오히려 먼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이게 뭔지. 먼지가 안 나오네. 이게 뭐지? 언어 미술, 언어 마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장동.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질문 좀 할게요. 특이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자체 조사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뛰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오라면 계속 나가셔라. 그리고 안 불러도 나 수사하라 하고 중앙지검에 나가서 서 있어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자. 이렇게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그 국회의원들 회기 중에는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법무부에서 넘어오기로는 돼 있어요. 얘기의 본질은 아닌데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하는데 법적인 사각지대가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거잖아요. 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네. 그렇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구속해라 영장이 떨어져야 구속이 되는 건데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구금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못돼 있다.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구금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검찰이 구금을 해버리는 거야. 하루 전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국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 인터벌. 그래서 그 부분을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왜 법원이 구속해라 하기 전에 1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하루 전이 됐든 왜 서울구치소 가서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법에 의해서만 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 국가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검찰의 기소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윤미향 의원 사건도 보세요. 검찰이 이거는 죄가 된다고 징역 5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무죄 났어요. 그리고 회계 부정이라고 주장하는데 1,700만 원. 사실 회계 부실이죠. 왜냐하면 제가 윤미향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1,700만 원은 왜 유죄를 받았냐 했더니 영수증 입증을 못한 거래요. 그래서 2심 때는 영수증 다 찾아가가지고 입증을 하겠다. 공적으로 썼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1,700만 원도. 검찰이 주장했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다 부정당했어요. 8개 중에서 지금 한 7개 무죄, 1개 유죄거든요. 자, 그런데 최경영 기자 있잖아요. 우리 언론도 이제 윤미향 의원이 이거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맥주집에서 회식비로 3,300만 원 사용했다. 기억나죠? 엄청 보도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걸 보도했던 언론들은 이제 돈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섣부른 보도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안성 쉼터 이것도 보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도 다 무죄가 났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딸 장학금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무죄예요. 이걸 다 유죄처럼 보도했던 언론들 있잖아요. 예. 아버지 뭐 불법적으로 월급 줬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정당한 거다. 이렇게 다 판결이 났거든요. 예. KBS도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보도했으면 돈 물어줘야 돼. KBS는 그렇게 보도는 안 했을 안 거고. 했습니까? 예. 네. 제가 또 그 중간에 저널리즘 토크쇼 네. 제의하면서 네. 중간중간에 최경영 기자는 참 훌륭한 기자죠. 그걸 미리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예. 미리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언론들이요. 우리가 보도한 대부분이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일종의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 보도했던 언론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반성문 안 씁니까? 완전히 저 정청래 의원님 페이스로만 쭉 진행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면회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면회 가서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0.73% 차이였어요. 대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15만 표를 더 얻었으면 대통령이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이재명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개혁 진영에서. 뭐 접견 가서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미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후회했다면 대통령이 될 뻔했다. 0.73%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맥주집에서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는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의 어떤 상황을 견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약간 좀 회유성으로도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0.73% 얻은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표를 많이 받아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사건을 뭉갰을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국, 논문 표절,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이거 뭉개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학력 경력은 범행을 자백했어요. 내가 잘 보이려고 부풀리기를 했다. 돋보이려고. 그러면 그 수사해야 되잖아요. 범행을 자백했는데. 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오늘의 말이었습니다. 숨이 쌍괄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더불어민주당 끝났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